입시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선생님, 저희 아이 성적이면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인데요. 특히 수시 원서 접수 전인 지금 시기에는 하루에 수십 통의 문의가 옵니다. 선생님, 저희가 너무 안전하게만 쓰고 있는 거 아닐까요? 혹시 상향 한 장 더 써볼까요?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정확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사특목고 성적이 섞여 있어서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확실한 데이터를 드리고 싶어서 전국 모든 대학의 실제 합격자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이 원서 접수 전까지 고민하던 모든 질문에 명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정보를 듣고 나서 실제로 내 원서 전략을 다시 점검해 보는 겁니다. 혹시 너무 보수적으로만 쓰고 있다면 마지막 기회니까 한 장 정도는 도전해 볼 만한 곳도 있을 거고, 반대로 너무 무리하게 쓰려고 했다면 안전장치를 더 확실하게 해둬야겠죠. 원서 접수까지 좀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금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2026학년도 수시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부터 말씀드릴게요. 올해 가장 큰 트렌드는 면접 확대입니다. 서울시립대는요, 면접형 인원을 53명 늘렸고, 한양대는 면접 반영 비율을 20%에서 30%까지 올렸어요. 성균관대는 아예 성균 인재 면접 전형을 신설해서 236명을 뽑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28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본격 실행되면서 내신 5등급제로 바뀌는 거에 대비하는 겁니다. 1등급 안에서도 변별력을 확보하려면 결국 면접과 생기부, 비교과 평가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어떤 학생인지 보고 뽑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원서 쓰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변화들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요, 교과 전형에서도 비교과를 봅니다. 서울시립대나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요, 비교과 비중을 보게 됐어요. 안 보는 것도 보게 됐고, 원래 적었던 부분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신 등급만 좋으면 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둘째로요, 수능 최저 기준이 대폭 완화된 곳이 많아요. 서울시립대 자연계열도요, 3합 7에서 3합 8로, 고려대 계약학과도 종합에서 4합 7에서 4합 8로, 이런 변화들이 있거든요. 이런 변화는 경쟁률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 대학에서 사탐 응시 가능 대학들이 늘었습니다. 기존에 과탐 필수였던 이과 전형들에서 사탐 응시도 허용하는 곳들이 증가했어요. 수학을 잘하거나 이과 성향을 가진 문과생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통합형 인재들을 보겠다는 뜻이죠. 넷째로요, 첨단학과 신설이 활발합니다. 중앙대에서 지능형 반도체학과, 서간대 반도체공학과, 성균관대에서 배터리학과 등 미래 유망 분야 학과들이 대거 신설되면서 새로운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전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상향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면접 방식이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한양대는 재시분 기반 면접으로 변경했고요. 한국외대는 수능 후 면접으로 변경되면서 경쟁률과 면접 난이도가 모두 상승할 전망입니다. 그러면 내신별로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을지 교과전형, 종합전형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종합전형을 고려하시기 전에 우리 아이의 생기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10만 명 학생의 데이터로 분석을 하면 생기부의 정확한 수준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은 그게 어려우니 간략하게라도 아실 수 있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거라도 안 만들면 대부분 학부모님들은 자신의 아이의 생기부가 상위권 생기부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이해는 됩니다. 항상 아이가 열심히 하고 수행평가를 했지만 열심히 했다고 꼭 상위권 생기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보시고 한번 아이의 생기부가 어느 수준인지 감을 잡고 이후 종합전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량적인 완성도랑 정성적인 완성도를 체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필요하신 분은 잠깐 중지하셔가지고 체크해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총 20개 항목 중에 16개 이상이다 하면 상위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량적에서 6개 정도, 정성적에서 10개 정도 이상 충족을 하는 상태라면 상위권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중위권은 20개 항목 중에 13개 이상입니다. 정량적 요소는 대부분 충족하지만 정성적 요소에서 일부 부족한 상태인 경우 중위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위권, 총 20개 중에 10개 이하입니다. 대부분 부족한 상태인 생기부면
하위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체크리스트는 말 그대로 참고용이어서요. 자가진단이니까 정확한 진단은 학교 선생님이나 전문가를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성적별 지원 가능 대학들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분석한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일반고 기준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자사고인 경우에는 0.5에서 1등급 정도 올려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디컬은 제외했고요. 교과는 예측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기도 하고 세세하게 다루기보다 크게 갈리는 지점으로 구간을 나눴습니다. 1.0에서 1.3 최상위권, 1.3에서 1.7 상위권, 1.7에서 2.0 중상위권, 2.0에서 2.7 중위권, 2.7에서 3.2 중하위권으로 나눴습니다. 상향보다는요, 안정 라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안정 라인을 대부분 높게 생각하시더라고요. 1.0에서 1.3입니다. 문과는 서울대, 연대, 고대, 이과도 서울대, 연대, 고대에 원하시는 과들을 적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의외과도 많이 나가는데요. 인기 있는 과들 안정적으로 쓰실 수 있는 등급대입니다. 1.3에서 1.7등급은요. 문과는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서강대, 성균관대 다 쓸 수 있고요. 중경외시까지 쓸 수 있는데 이화여대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과인 경우에도 비슷하지만 안정 라인은 이대나 건국대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7에서 2.0은요. 문과인 경우에 서강대, 성대, 경희대 다 가능하지만 안정 라인으로는 숭실대나 세종대, 숙명여대까지 생각하셔야 되고 이과인 경우에도 위에는 서성한 다 가능하지만 밑으로는 광운대나 숙명여대까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2.0에서 2.7등급인 경우에요. 문과는요. 상향 라인은 경희대, 건국대, 시립대 이 라인으로 보시면 되고 안정 라인은 한성대나 전남대까지 보셔야 됩니다. 이과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성대, 경희대까지 가능한데요. 안정 라인은 부산대나 아주대, 한성대까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7에서 3.2등급은 문과에서 사실 단국대나 숭실대 여기가 상향 라인이고 안정 라인은 충북대, 충남대, 한국항공대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과인 경우에는요. 상향으로는 광운대, 명지대, 가천대 생각하시고 안정 라인으로는 연세대 미래캠퍼스나 고려대 세종캠퍼스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올해 특별 주의사항으로요. 서울시립대는 수능 최저를 완화하기도 했고 성대에서는 내신 반영 방식이 좀 바뀌었고요. 경희대, 한국외대도 전과목 반영으로 융합형 인재를 우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전형으로는 단순히 내신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죠. 그래서 앞에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드렸는데요. 그래도 사실 한계가 있지만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상위권 생기부를 가지고 1, 2등급이다. 그러면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까지 가능합니다. 최상위권을 도전해 보실 만한 상황이고요. 물론 안정장치도 필수입니다. 그리고 면접 대비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상위권의 경우 강하게 면접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위권 생기부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2등급에서 3등급이다. 그러면 적정성은 중앙대, 경희대, 한양대, 건국대, 동국대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오히려 좀 본인의 생기부가 부족한 상황이고 내신도 약간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향인 경우에는 면접 있는 전형으로 역전을 노려보실 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면접은 전공 관련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전공 관련 과목들 중점적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위권 생기부에 3, 4등급이다 하면 현실적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생기부도 잘 안 되고 내신도 애매한 상황에서는 종합이라고 항상 상향이 변수를 가지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천대, 인하대, 아주대, 명지대, 단국대를 이제 상향 라인으로 잡으시고 대학에 지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수를 딱히 생각하고 있지 않으시다 하면 교과 전형 위주로 구성하되 종합은 한두 장 정도만 지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6장 어떻게 구성해야 되냐 하는데요. 전에 영상부터 많이 얘기했던 하이브리드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A라는 학생이 1, 2등급이고 상위권 생기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종합 3장을 쓰시고 교과 2장, 논술 1장 정도 쓰시는데 종합에서 최상향을 노려보시고 교과에서는 적정 안정을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2, 3등급의 중위권 생기부를 가지고 있는 B학생이 있다고 했을 때는요. 교과 3장을 쓰시는 게 낫습니다. 소신적정 안정으로 1장씩 쓰시고 종합에서 최상향을 안 노리시는 게 좋아요. 대부분 생기부가 엄청 좋지 않고 내신도 그렇게 애매한 상황에서는
큰 변수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상향을 한 장 정도만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4등급의 하위권 생기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요, 교과 4장을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 4장으로 안정적으로 하시고 종합 2장으로 도전적인 지원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지원하시기 전에 체크하실 포인트들이 있어요. 모집 인원 변화를 확인해야 됩니다. 줄어든 곳은요, 작년 대비 줄어든 곳은 경쟁률 상승 위험이 있습니다. 경쟁률 상승 위험이 있고요. 수능 최저 변화가 생각보다 큰 요동을 가져옵니다. 완화된 곳은 입결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면접 준비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떨어지는데 왜 떨어지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모의 면접을 해보면요, 왜 떨어지는지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접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면접이 불안하시고 또 면접 대비를 수능 전까지 준비하실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아예 면접이 없는 전형을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학과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입결 데이터가 없어서 매우 큰 변수가 생기고요. 결국에 융합형 인재로서 생기부를 관리를 잘해온 학생들이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원서 접수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특히 올해는 변화가 매우 많아서 불안하실 수도 있어요. 면접 확대하고요. 전형 방법도 변화가 많고 수능 최저도 매우 많이 조정되고 있죠. 하지만 이런 변화들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한 학생들은 오히려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느낀 거는요, 결국 준비된 학생들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특히 면접에서는요, 단순 암기가 아니라 진정성이 있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얻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시는요, 아이 인생의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 아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오늘 알려드린 전략을 바탕으로 현명한 원서 작성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여러분의 아이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좋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드릴 테니 구독하시고 계속 나오는 영상들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기적의 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